이제 꼴찌, 이제 남은 3경기에서 전승을 거두고 기적을 발해야 되고, 광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잔류에 성공을 했고 이제 코리아컵이라는 마지막 무대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달빛 더비가 만났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경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일단은 뭐 수원FC 사박 선수가 먼저 골을 넣으면서 그 경기 지면은 대구는 어떻게 보면 강등에 진짜 거의 다다르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세징야가 올려준 골을 에드가의 헤딩 이거는 알고도 못 막는 거잖아요. 알고도 못 막았습니다. 분명히 집념의 무승부. 그러면서 이제 세징야 에드가가 이제 포옹을 하는데 세징야가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이 포착을 됐습니다. 맞습니다. 죽다 산 경기죠. 물론 그들이 원하는 건 승점 3점이었겠지만 수원FC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1대1로 이제 비기게 되면서 대구의 이제 어떻게 보면 K리그 생존을 위한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고, 그쵸, 에드가가 골이 없었으면 사실상 좌절이죠. 왜냐하면은 그렇지만 광주도 제주를 2대0으로 누르면서 신창무 선수와 프리드 윤슨의 논스톱 슛으로 제주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날 광주는 진짜 엄청났습니다. 살아남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다. 예, 대구 보시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8승 7팀 격파. 작년에도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맞상대하는 광주를 최근 경기에서 역전승으로 이겨냈다는 점, 제주도 이겼다는 점, 안양도 이겼다는 점. 이제 남은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주, 제주, 안양이거든요. 근데 대구가 알아야 될 슬픈 사실은 내년에 이제 K3 팀의 김해FC가 이제 K3 우승을 해서 K리그2로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우승컵을 전리품으로 이제 내년에 프로화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김해를 2부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상기를 해야 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잔류를 확정 지었죠. 이제 이정효 감독이 계속해서 광주를 이끌었고, 제주를 4번 셧아웃은 이제 만났을 때 못 이기면 셧아웃인데 4번 만나도 못 이겼으면 진짜 셧아웃인데, 어쨌든 코리아컵 결승전에도 올라가기도 했고요. 대구 김해랑 하다니 세상에 내년에 진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가 만약에 강등이 될 경우 말이죠. 슬픈 얘기지만은 광주가 1부에서 못 이긴 팀이 이제 3팀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2팀이구나. 전북이랑 어디를 못 이겼죠? 항상 이거 보면 헷갈려. 강원을 못 이겼구나. 어찌 보면 강원이 진짜 대단한 팀입니다. 제주랑 김해가 한다면 뭐가 있나요? 김해랑? 그러니까 대구의 승격을 이끌었던 손현준 감독이 지금 김해 감독이더라고요. 그 점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제 첫 로빈 때는 광주가 이겼고, 이제 두 번째 로빈 때 17라운드에서 맞붙었을 때는 PK가 어떻게 보면 승부를 결정 지었죠. 아사니 선수 이란 에스테그랄로 떠났고, 먼저 이제 수비 실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PK로 아사니 광주가 먼저 웃고, 라마스 선수가 역시 이제 동점 PK를 넣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결국 PK로 나눠가진 무승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널 라운드 전 3로빈에서 붙었을 때는 난타전이었습니다. 일단은 대구가 먼저 리드를 잡고, 어떻게 보면 오성 선수 이제 또 대구 출신이었죠. PK로 어떻게 PK가 4번이 나왔네요. 그 부분도 되게 놀라운 부분이지만 결국 세징야가
이제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역시 대구에 동상을 세워줘야 하는 진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세징야 선수 지금 허리 부상인데 진통제에 맞고 뛰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세징야 에드가의 의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확실한 또 공격 루트다 보니까 글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은 이번 경기는 세징야 없이 이겨내서 제주전까지 좀 쉬게 해서 풀컨디션으로 제주전을 뒤집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구는 지금 뒤가 없거든요. 진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겨야 되는 싸움에 다행인 점은 이제 홈 경기가 2번인 점, 그리고 제주와의 원정 경기가 되게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 경기 결과로 프리뷰를 할 수 있을지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기 대구 팬들 앞에서 승점 3점 따게끔 파이팅! 예, 몸값가치 탑7을 보시면은 대구가 몸값가치가 50억 정도 앞서네요. 위기 탈출 대구, 위기 실패 대구. 일단은 세징야가 가장 비싼 선수고 광주의 에이스 헤이스 있고 황재영 국가대표 선수, 라마스 선수가 어쨌든 부산에서 대구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확실히 라마스 선수가 들어가면 템포가 너무 꺾이는 부분이 대구가 고민이에요.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은 킬패스나 이제 중거리 포 능력이 라마스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라마스의 활약이 조금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고, 김진혁 선수가 어쨌든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자체 징계를 먹으면서 계속 1부 리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카이오 선수가 또 퇴장으로 빠지고 이제 김진혁 선수는 계속해서 복귀하기 위해서 K4 리그 B팀에서 몸을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찬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준수 선수는 이제 광주에서 키워낸 국가대표급 선수가 됐습니다. 최경록 선수도.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대단한 게 광주 시민구단으로서 없는 살림에 이제 자신들이 데려온 선수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K리그에서 통하고 국가대표까지 보내는 선수가로 육성을 해주고 재밌는 축구 해주고.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피파 징계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는 영입을 못해요. 근데 선수는 또 나갈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적 자금을 좀 쥐고 이제 어쨌든 살아남았잖아요. 이제 코리아컵 우승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자금을 모아서 여름 이적 시장에는 솔직히 선수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어쨌든 광주는 코리아컵을 먹으면은 분명히 이제 조금 전반기에는 어렵겠지만 여름에 이제 반전을 또 추춘제가 됐기 때문에 ACL2도 이제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이제 일단은 광주는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은 없을 거예요. 대구 진짜 위기네요. 대구 기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지난 경기처럼 대구가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대구가 포기를 했다면 프리뷰도 안 했겠죠? 그죠?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카이오 8개, 에드가 7개, 세징야죠. 세징야가 이제 70-70 클럽도 달성을 했고 2도움만 올리면은 K리그 역사상 없었던 80-80 클럽까지 가입을 하거든요. 세징야 선수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에서 뛰는 게 되게 행복하고 즐겁다. 뭐 브라질에서는 경기를 이기면 영웅이 되지만 지면은 진짜 역적 취급, 신변의 위협 그런 부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치안도 그렇고 한국이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팬들은 이제 지든 이기든 꾸준하게 응원을 보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서 뛰는 게 행복하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근데 달빛 더비 경기 보는데 거의 원정팀이 이겼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고 누가 홈구장을 바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고, 그리고 광주는 신창모 오우성이 이게 신기한 게 아시죠? 신창모 오우성 선수는
대구 출신, 대구에서 오래 뛰었던 그 선수들 아닐까. 오우성은 대구에서 즉발로 광주 왔고, 신창무는 돌고 돌아서 광주로 왔지만, 신창무도 대구에서 꽤 많은 시즌을 뛰었고요. 운명인가요, 이게? 헤이스 선수, 이제 아사니 선수가 떠난 팀의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헤이스는 광주에서 잘해서 제주 기업구단으로 갔지만 제주에서 좀 아쉬웠고 다시 광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이 잘 쓰는 거잖아요. 이제 원래 내 유니폼은 주황색이 아니라 노란색. 윤성님 반갑습니다. 포항 비겼던데요? 와우. 지금 빠뚱은 어떻게 됐나? 그 프리뷰도 언제 한번 해내야겠는데 이게 조금 창피한 결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싱가포르 팀한테 1무 1패라뇨! 와우. 그래도 ACL2는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로 가느냐 2위로 가느냐 문제인데 이제 상대 전적에서 밀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전인 탑3를 보시면 카이오, 세징야 든든하고 황재원 선수 이제 국가대표 선수급으로. 황재원 선수는 이제 유럽 진출설도 분명히 나왔었고 이번에 잔류를 하지 못한다면은 대구가 황재원 선수를 잡을 명분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재원 선수도 총력을 다해서 일단은 팀을 구해내야죠. 카이오 선수가 어쨌든 퇴장으로 이번 경기 못 나오는 거는 좀 뼈가 아픈 부분은 있어. 그리고 광주는 김경민 골키퍼, 국가대표 센터백으로 거듭난 변준수 선수. 대구 정신 차리자, 이 경기 집중하자. 윤성님은 광주FC 승리를 보시는군요. 윤성님은 진짜 대구를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에이스 선수, 진짜 에이스라는 게 공격 포인트 많이 뛰면서 내구성도 좋고 공격 포인트도 많이 뽑으니까 어떻게 싫어할 수 있어. 성실한 선수. 이 선수는 한국 선수라고 하는데 가수, 래퍼 헤이스도 있잖아요. 진짜 한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K 브라질인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주요지표를 보시면 세징야 12골, 세징야 12도움, 황재원 88% 평균 패스 성공률 2832분 많이 뛰고 오승훈 골키퍼가 한 번에 클린시트인데 대구가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몇 경기를 했는데 클린시트 한 번이 최다 클린시트입니까? 심지어 한태희 선수한테 이제 출전 시간이 밀려가지고 오승훈 선수가 다시 등재된 거예요. 대구 수비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꼴찌까지 왔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 어떻게 보면 여름 이적 시장에 확실한 수비 보강을 해야 했지 않았나 싶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인 거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조금 대구가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광주는 헤이스 10골, 오우성 4도움, 이강현 선수 88% 평균 패스 성공률. 군심 에울레르님 반갑습니다. 서울이랜드 팬이시죠? 그리고 헤이스 3253분 뛰고 김경민 골키퍼가 13번의 클린시트, 무려 13배 차.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광주가 어떻게 보면 수비의 단단함으로 잔류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그래도 광주가 높죠. 광주는 하스왕, 대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심 에올레르, 이제 서울이랜드가 플레이오프를 가면 또 작년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랜드 승격 힘드네요. 그렇지만 이랜드는 에올레를 잡았고 이제 내년에 까리우스도 나올 수 있고, 저도 아쉬워요. 작년에 진짜 승격했어야 되나? 굴굴맨 티와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FC 서울 팬이시죠? 잘 오셨습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하는 K리그. K리그 1은 3경기, K리그 2는 2경기, 플레이오프 1경기, 승강 플레이오프 4경기, 코리아컵 1경기.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지만 끝까지 파워축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김주공, 신창무, 광주와 대구에서 각각 활약했던 선수들이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죠. 김주공 선수 키는 180인데 몸무게가 66. 조금 호리호리하나? 근데 민첩성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오랜만에 방송 왔네요. 예,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올 시즌 제주에서 이제 대구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제 25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새 시즌 11골 6도움으로 이제 김주공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서 이제 제주로 갔는데, 제주에서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 근데 솔직히 에올레르, 세징야 서로 비슷해요. 근데 에올레르가 약간 더 젊은 부분도 있고, 야, 입으로 잔류를 할 줄 몰랐어요. 어쨌든 K리그 1팀에 러브콜이 있었을 텐데. 김주공 선수는 좀 민첩하고, 어떻게 보면은 침투가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결정력도 좋고, 침투의 피니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 공격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유틸리티성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광주를 적으로 만났을 때는 공격 포인트는 없습니다. 3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선수가 또 김주공 아닙니까? 주공 아파트 드립을 칠 때도 항상 내 목표는 주공 아파트가 아니라 반포자이라고 한 인터뷰가 상당히 기억이 남는데, 이런 운명, 이제 팀을, 광주는 살아남았는데 이제 김주공 선수는 대구 선수죠. 어떻게 또 딱 이렇게 운명의 그림이 펼쳐지는지. 또 다음 경기는 또 제주예요. 김주공 선수가 어떻게 보면 2025 K리그 승강전에 이제 키를 진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대구 대 광주 승자는 광주 이길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3연승에 도전하는 팀이니, 이 신창모 선수는 이제 왼발만 뛰어난 원툴 선수라고 했는데, 지난 경기 여러분들 보셨어요? 제주전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드리블 하는데, 유튜브에 신창모 축신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신창모 선수가 드리블 진짜 못 쳤는데 너무 잘 치던데? 자신이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프로 무대에서 환골 탈퇴할 수 있습니까? 3골 4도움으로 진짜 최고의 시즌, 전성기를 이제 왔나요? 33살에? 신창무 선수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지난 경기 진짜 제주전 다 씹어먹으면서 라운드 베스트 11까지 올랐습니다.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는 김경민이었지만 필드에서는 신창무가 가장 뛰어났고, 대구에서 6시즌 뛰었죠? 104경기 5골 2도움. 대구가 진짜 알짜배기. 김대원, 정승원, 뭐 어떻게 보면은 정태우, 홍정훈은 다시 돌아왔지만, 대구의 아이들이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K리그의 한 주축. 어쨌든 대구가 매력적인 팀입니다. 조광래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FC 서울부터 이제 유망주 선수들을 꽤 많이 발굴을 했잖아요. 신창모도 이제 조광래 키즈 중에 한 명이었고,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 정말 전성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해 너무 잘하고 있고, 대구를 상대로는 이 9전 2승 4무 3패 역시 이제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지금의 활약, 두 선수 친정팀의 비수 기대해봐야 되고, 두 선수 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구는 광주를 상대하는 비장의 무기가 김주공일 수밖에 없거든요. 세징야 선수는 정말 허리 부상 뭐 여러가지 문제, 이번 경기 나오네 못 나오네. 에드가 선수는 뭐 알고도 못 막지만은 분명히 풀타임으로 뛰기에는 무리가 있고, 박대훈 선수 뭐 정치인도 있긴 하지만 김주공 선수의 유틸성, 뭐 침투 결정력, 거기에 조금 기대를 걸어봐야 되고, 신창모 선수 제주전에 진짜 제대로 각성했나? 진짜 미쳤거든요. 드리블, 뭐 경기를 뒤집는 골. 어떻게 보면 신창모 선수가 왼발만 강한 선수라고 인식이 강하게 됐는데, 또 지난 경기는 또 오른발로 넣었거든요. 진짜 각성했어요. 33살에 이렇게 진화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히트맵을 보시면은 두 선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 좌우측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뛰었고, 확실히 신창무 선수가 킥력이 좋기 때문에 좌우 코너 플래그에서 이제 히트맵이 찍힌 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김주공의 피니시 능력과 신창무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킥력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드리블도 좋아졌단 말이야. 아, 진짜 이게 운명일까요? 분명히 대구에서 신창무 선수 응원하는 팬, 광주에서 김주공 선수 응원하는 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두 선수 다 나쁘지 않게 팀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엄연히 말하면은 적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인사를 하러 가겠죠. 뭐 나쁘게 나간 것도 아니고. 어쨌든 네, 치열한 승부, 멋진 승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결을 보시면 지난 경기는 이제 대구가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카이오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카이오가 이제 못 나와요. 이 부분이 되게 뼈가 아파. 진짜 그런 부분에서 진짜 머리가 아픈 부분이고, 광주는 변준수 선수가 웃고 있는데 이제 국가대표도 됐고 좀 여유가 느껴지긴 해. 사실 광주가 이 경기 총력전을 해야 되나? 할 이유는 없거든요. 괜히 총력전 했다가 이제 부상 선수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코리아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3경기 남았잖아요. 2경기 내지, 2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는 베스트를 낼 거고, 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진짜 로테이션 하면서 결승전을 준비할 거거든요. 전북도 우승했기 때문에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는 그 경기 빨리 예매를 하고 싶은데 아직도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답답해요. 왜 그런 빅매치 빨리 예매 해가지고 이제 숙소도 잡고 이렇게 즐거운 축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면 김강산 선수가 돌아왔다는 게 커요. 어떻게 보면 대구가 수비가 올 시즌 내내 흔들렸는데 이제 김강산 선수가 전역을 했는데 이제 센터백이 아니라 이제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김병수 선수가. 근데 이제 카이오 선수가 딱 빠지기 때문에 고민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김강산을 미드필더로 준비했다면 이제 중원 힘싸움에서 좀 승부를 걸어야 되나, 아니면 수비에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김강산을 내리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로 기용된 김강산은 나쁘지 않았어요. 김강산 선수는 김천에서 주력으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에 오랜만에 왔지만은 어쨌든 본인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라도 거두지 않았나 싶고요. 네. 광주는 신창모 선수의 골도 골이지만 프리드윤슨 선수도 골을 보면서 이제 거구의 장신 선수가, 그러니까 아사니 선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정효 선수가 현실 FM을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 잘 키워서 이정효 수입을 아사니로부터 봤으니, 엄지성 선수도 있고 광주가 선수 진짜 잘 키워내거든요. 변준수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이제 변수가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못하기 때문에 집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선수 측이 지금보다 더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스 콜업을 해야 되고 뭐 머리가 아플 테지만요. 근데 분명히 전반기에 승점 다 까먹으면 그래도 뭐 그런 거는 내년에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번 경기와 코리아컵만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양팀 예상 베스트 11은 저는 이 정도로 봅니다. 일단 대구를 얘기를 해볼까요? 대구는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있죠. 일단 카이오가 이제 퇴장을 당해서 2경기 못 나와요. 2경기 제주전 2경기 중요한 경기를 못 나오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세징야 선수가 이제 이 경기를 뛰고 싶다고 했지만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세징야를 향한 진짜 거친 그런 맨마킹 그런 부분에 세징야가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홈경기랑 원정 경기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은 차라리 이번 경기 쉬게 해주고 어렵지만 결과를 따자,
세징야 없어서 결과 못 따는 거라면은 강등돼도 진작 강등돼야 된다. 하지만 제주전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징야를 쉬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김진혁 선수가 변수일 것 같아요. 김진혁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로 자체 징계를 받았던 3인방 중에서는 그래도 K4리그 대구가 B팀이 있잖아요. K4리그에서 꾸준히 뛰면서 몸을 만들었는데, 저는 카이오가 빠졌다고 이제 수비로 기용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수비는 조직력을 보기 때문에 차라리 김강산을 아래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원에 이제 풋백이 아니라 이제 중원에 힘을 더 실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정치인 황재원, 이제 어떻게 보면 볼을 앞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통해서 박대원, 지오바니가 김주공에게 전달하는 그런 그림으로 역습 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님, 대구FC 다이렉트 강등 가자. 그런 나쁜 말은 포항 그럼 ACL2 떨어져라 이러면은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파워축구 만들어 줍시다. 근데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시즌 내내 대구를 이렇게 비난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언젠가 알려주시겠죠. 그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기 최선을 다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원정 경기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지만 코리아컵에 집중해서 어쨌든 얻고자 하는 거를 얻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기존 달빛 더비는 확실히 원정 경기 팀들이 많이 이겼는데 이정효 감독이 어쨌든 기존에 뛰지 못한 선수들도 핏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많은 변화를 통해서 코리아컵 결승전, 물론 맞다이로 뜰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잔류를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한 요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완전 포인트를 보시면, 대구는 지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지고 제주가 이기면 그냥 말 그대로 끝장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고 제주가 이기더라도 맞대결에서 이기고 마지막 경기에서 또 보면은 기회가 있는 건데, 대구는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경기 이기고 마지막 경기 이기고, 어쨌든 뒤가 없는 그런 승부, 기적의 승부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구가 비상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카이오 선수가 두 경기 결정하는 거거든. 수원FC전 이지솔 선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칙을 하면서 결정적 득점 찬스에 파울로 판단이 돼서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와 제주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못 나오게 돼요. 이런 악재를 이겨내야지 잔류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카이오 선수가 공수 양면에 걸쳐서 되게 안정된 모습, 팀의 보탬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대구의 진짜 관경 포인트는 세징야가 나올 것인가, 카이오의 공백을 메울 것이냐가 아니라 김진혁 선수입니다. 김진혁 선수는 어떻게 보면 진짜 공격수면 공격수, 수비수면 수비수, 팔방미인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자꾸 얘기하지만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배제된 3인방 속에서도 그래도 기회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김진혁 선수 왜 아낍니까? 무조건 넣어야죠. 자꾸 징계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K리그 뛰고 싶을 거예요. 김진혁 선수도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요. K리그 B팀에서 6경기 연속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김진혁 선수를 수비로 기용할 게 아니라, 김진혁 선수가 확실히 세트피스나 이제 라인을 깨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진혁 선수를 써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구 지금 살려야 되는데,
김진혁 선수 어쨌든 B팀에서 6경기 꾸준히 경기를 뛰면서 복귀각을 재고 있다는 거는 물론 1부와 4부는 템포 차이가 많이 크겠냐마는 김진혁 선수도 지금 달아올랐을 겁니다. 김진혁 선수를 어떤 식으로 기용할지 김명수 감독의 선택이 진짜 안 쓴다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진용 선수도 많이 못 뛰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벤치에 앉지 않았습니까?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1인분 해줄 수 있는 선수,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 김진혁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고, 나오면 어느 포지션에 기용이 될까 라는 부분에서 대구는 확실히 김진혁이라는 조커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광주전에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승부 예측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유, 한잔하고 한잔해. 여러분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대구와 광주의 경기 저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얘기해주세요. 지금 몇 시지? 9시 38분. 바우축구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할 것 같으세요? 잠깐만요. 아우 배고파. 일교차 심한데. 아, 우연님은 광주의 승리. 그쵸? 광주가 이제 잔류를 했지만 이 경기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프로고 3경기가 남았거든요. 코리아컵 결승전까지. 심지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는 하면 12월에 하거든요. 대구야 미안하다. 아, 준혁 사커 예측님은 2대1 대구 승리를 보시는군요. 고생했다. 1부에서 우연님, 대전도 작년에는 강등 위기가 있던 팀이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대전 팬으로서. 글쎄요. 2026 K리그 팀이 이제 벌써 어떻게 뭐 8팀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 4팀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K리그 1에서 4팀이 다 남을지 아니면은 K리그 2에서 3팀이 올라가게 될지. 다시 말하면 무승부. 무승부인데 만약에 제주가 이기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지죠. 대구가. 전북 언제 방송해요? 전북은 포항전을 한번 할 수도 있지만 코리아컵은 무조건 하겠습니다. 확실히 전북이 우승을 해가지고 솔직히 아시잖아요. 지금 딱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서도 동기부여도 잘 안되고 이미 우승했는데 10번 우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치열하게 1위 자리를 지켜냈으니까요. 그래도 코리아컵 경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니까요. 자, 좋습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대구. 잔류에 성공했지만 코리아컵은 있고 끝까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광주. 대구와 광주의 대결. 저의 승부의 측은요? 네, 저는 대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물론 대구가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죠. 쉬운 상황은 아닌데 분명 살아남은 자와 살려고 하는 자의 동기부여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만약에 광주가 잔류를 하지 못했다면 전 광주 쪽에 조금 표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광주는 분명히 잔류를 했고 전북도 우승을 했고 인천도 우승을 했을 때 다음 경기는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 대구 잔류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이번 경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보고 제주전 프리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금 얘기해보지 않을까. 과연 대구가 기적을 낳을지, 대구 잔류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는 이번 경기를 보고 제주전 경기를 보고 나서 뭐 프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구 제주 프리뷰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대구가 생존을 한다면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대구와 광주의 경기의 승부 예측을 대구 FC의 승리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파워축구